2007년 12월 7일입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2007년 12월 7일은 충남 태안에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네. 이날 말리포 앞바다에 예인 중이던 크레인선이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충돌을 해요. 그래서 유조선에서 12,547킬로리터의 원유가 유출이 됐는데요. 이 양은 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3,915건의 기름 유출 사고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그렇죠. 일어나서 태안반도가 전부 기름때로 덮였던 네. 그 화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가 막 새까맣게 기름 뒤집어 쓰고 그렇죠. 돌들 전부 사이사이마다 주민들이 다 닦고 이랬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저도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바다가 까매지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맞아요. 그 당시에 충격은 정말 아직도 생생한데 대체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벌어졌어요? 네, 시작은 하루 전날 2007년 12월 6일 날 인천 대교 공사를 마치고 크레인 부선을 조선소가 있는 경남 거제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때 풍랑주의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항해를 강행을 합니다.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다음 날 12월 7일 새벽에 태안 앞바다에 정말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 무리해서 계속 항해를 한 거예요. 자, 오전 4시 44분에 거산 풍랑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천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래 항로로 무리하게 복귀를 했는데 이때 크레인을 연결하고 있었던 예인선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그 주변에 있던 홍콩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토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허베이 스피리토의 저장 탱크가 깨지고 거기에서 원유 12,547킬로리터가 바다로 유출된 겁니다. 와, 기상 예보를 미리 잘 살폈거나 혹은 무리한 그 운항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는데요. 기름 유출이 피해가 정말 상당했죠. 네, 엄청났습니다. 순식간에 이 청정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립니다. 맞아요. 말리포를 비롯해서 태안군 바다 전체가 기름으로 뒤덮였고요. 태안군과 서산시의 양식장, 어장 8,000헥타르가 원유에 오염이 돼서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이 기름띠가 말리포, 천리포, 모항, 안흥항, 가로림만, 안면도까지 번졌고 타르 찌꺼기는 충남 서해안을 넘어서 군산 앞바다까지 밀려갔습니다. 한 달 뒤인 이듬해 1월에는 전남 진도, 해남, 제주 추자도 해안까지 타르 찌꺼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인근 양식장의 어장이 다 황폐해지고 해당 지역의 어업, 관광업 이런 모든 산업이 황폐해지면서 생업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참 그 사람의 실수로 기름 유출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새가 동물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새까맣게 뒤집어서. 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거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던데 생태계 파괴도 그때 굉장히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며 동북아시아 최대 철새 도래지였던 태안 천수만까지 이 기름이 뒤덮어요. 청둥오리, 뿔론병아리 등 겨울 철새들이 기름에 덮여 죽어갔습니다. 사고 전에 태안 앞바다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던 곳인데 바다가 기름에 오염되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산소 부족으로 생존할 수 없게 되니까 자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수만 마리 갯가재가 죽어서 떠밀려 오기도 하고 생태계 50%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해양 생태계 원상 회복까지는 아마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암울한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생태계로 그렇고 태안 국민들도 졸지에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린 건데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대한민국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국민들이 태안으로 몰려옵니다. 우리 바다를 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대학생, 시민, 마침 또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 군인, 아파트 분여회 회원들 온갖 국민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해서 태안 앞바다로 향해요. 태안 지역 중고등학생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수학여행, 졸업여행 다 반납하고 기름 닦기에 나섰어요. 이때가 또 굉장히 추울 때인데요. 말리포로 가는 2차선 국도가 자원봉사자들로 막혔을 만큼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서 하는 일은 흡착포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닦아내는 거예요. 정말 돌 하나하나를 닦아내는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때 모인 자원봉사자가
123만 명으로 집계가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와 정말 지금 막 소름이 돋는데 뭐라 말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황량했던 검은 바다 태안이 점차 이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찾았죠. 100년 예상했는데 그죠. 10년 만에 기적적으로 푸른 빛을 되찾았습니다. 오염된 바다가 본래 모습을 되찾으면서 플랑크톤이 다시 떠다니기 시작했고 갯바위 부근에 조개, 고둥 이거 다시 돌아오고 태안 특산품이에요. 꽃게우러, 광어 이런 것들이 풍어를 이루고 2016년부터는 멸종 위기종 돌고래 상괭이 무리까지 여기 다시 나타나요. 지금 태안 일대는 상괭이의 서해안 최대 서식처가 됐습니다. 거기에 바다가 청정해역으로 변하면서 서해안의 대표적인 명소였던 태안 해수욕장들도 관광객들로 붐비게 됩니다. 네, 태안 환경 재난 극복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슈가 됐어가지고 세계 기록 유산에도 이게 등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2002년에 당시 자원봉사 활동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모두 22만 2,129건의 기록물인데요. 대규모 환경 재난을 협동해서 극복한 사례, 이걸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가 됐습니다. 자,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찾은 태안 앞바다. 하지만 이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바다를 위협하는 끔찍한 사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끔찍한 사고였지만 우리 국민의 힘과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네. 우리 국민들 늘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누굴 믿겠어. 우리가 나서자고. 맞아요. 그리고 해결합니다. 맞아요.